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그 박정희 대통령 얘기로 갈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요새 많이 느끼거든.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쿠데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대문 이정재를 사형시켰죠. 동대문 깡패 이정재를 사형시켰죠. 여러분 그때 깡패가 그땐 재벌도 없었어. 대한민국에 기업하는 사람들보다 깡패가 돈이 더 많았다.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금융이 없었거든.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은행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채입니다. 사채. 깡패가 돌리는 사채.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두 개를 해요. 하나는 뭐예요? 깡패들이 장악하고 있는 도소매와 금융을 깡패들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도매, 소매, 금융을 깡패들로부터 해방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 포목이나 기타 등등의 유통을 장악하고 있었던 왕서방들을 깡패와 화교를 분쇄시켜버립니다. 박정희 잘한 것도 많지만 독재를 하려던 게 큰 실수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독재가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 그리고요. 나라의 금융이나 기타 등 그리고 일본에서 받아온 돈이나 기타 등등을 여러분 산업에 몰빵해요. 산업에 몰빵한다고요. 산업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은행 가서 저 집 샀는데 대출 좀 해주세요. 어림 택도 없는 얘기. 신용대출 해주세요. 어림 택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모든 나라의 그 기타 등등을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깡패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를 여러분 소상공인들과 기업의 영역으로 자본주의가 그거를 그렇게 국가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업에 전부 다 몰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업은행이 제대로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업은행이 제대로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다시 사채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니까 딱 10년쯤 지나니까 10년쯤 지나서 72년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사채 동결 83 조치라고 하죠. 83 사채 동결 조치 72년에 그러고 뭐예요 여러분? 새마을 금고 만들고 그리고 저런 사채업자 중에서 일로 와봐 그래서 얘들아 야 이제 니네 양성화한다. 네 상호 신용금고 이런 거 만들어라. 네 그리고 상호 신용금고 양성화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뭐죠? 이만큼은 털어내라. 에? 이만큼은 못 받는다고? 저기요 대통령 각하 이건 우리도 야 이자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었잖아. 이 정도는 포기해. 너 상호 신용금고 대주주 만들어줄 테니까 이거 응? 사채업자 새끼가 이제 금융 정식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 얼마 포기하면 되는데요? 이만큼 독재가 아니면 이게 가능해? 이게 독재가 아니면 가능합니까? 네. 그래 놓고서 있잖아요. 이자율을 나라에서 결정해줘요. 원리 1.35%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 얘들아 뭐 2부이자 안 되죠. 1.35 곱하기 12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 15% 얼마예요? 원리 1.35야 3년 거치 5년 상환이야. 니네가 했었던 이자율 다 몰입 인정 안 해. 2부이자 인정 안 한다. 얘들아 한 달에 2% 아니야 안 돼. 폭파죠. 몇 가지다. 개기면 죽어. 이러고 이제 상업금융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목표는 어디까지? 중공업을 만들 때까지는 그냥 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은 전부 다 뭐로 간다? 중공업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금융으로 모든 금융을 집중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와서 박정희의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죠. 없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왜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식 카카오가 됐든 뭐가 됐든 주식 시장 보고 코스닥 시장 투자하려고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깡패판이지. 코스닥 시장 딱 열면 여러분 깡패판이잖아. 그쵸? 지금 2022년에 여러분 중국과 깡패가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 안 들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나라 꼴이 이 지경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준석 타령을 하면 뭐다? 우리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호구짭짜리 병신이라고. 아, 그냥 좌파 동네로 돌아가라. 찬수 이 병신 새끼야. 너는 여기서 차단이다. 이 모지리 새끼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정재를 때려잡지 않았으면 동대문 깡패 이정재가 지금 뭐가 돼 있을까? 그리고 이 나라는요 여러분 어떤 꼬라지가 돼 있을까? 이병철이 아니라 정주영이 아니라 이정재가 대한민국 최고 갑부인 나라, 그런 나라 꼬라지는 필리핀이나 남미 꼬라지지. 이정재 제끼고 이병철하고 정주영을 기른 박정희 여러분 우파라며요. 지금요 대한민국 코스닥 판과 조금 전에 무슨 딸랑딸랑 여기 나오면서 뭐 지금 전환사채 발행하고 뭐 협력업체 했었던 거기서 이제 마약 거래, 마약 사범 이렇게 잡히는 이런 얘기가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남 논란이 있는 그 쌍방울과 관련된 전환사채를 했었던 같이 움직인 그 팀에서 마약 사범이 벌어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전북 깡패 뭐 이렇게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 꼬라지인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박정희가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지, 박정희가 여러분 좌파 때려잡고 깡패 때려잡고 화교 때려잡고 한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나라의 부가 상업, 도매, 소매, 금융 이거를 온전히 대한민국에 준 거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온전히 준 거라고요. 깡패와 외국인들이 상업과 금융을 장악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중공업도 있고 산업 입국을 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80년대가 되고 노태우 대통령 때가 되고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은행이 드디어 시민들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그때 내 집 마련의 꿈, 그 신도시에 30년 모기지론 이런 거로 일산 분당에 집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중산층이 됐죠. 금융이
이정재의 금융이었고 화교들의 금융이었으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고 우리가 중산층이 됐겠어요? 그러면 물어보자고. 지금 이렇게 깡패가 설치면서 정치 권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불법 도박으로 자금 만들고 웹툰 하나 그러니까 일본 만화 보겠다고 들어간 사이트에 도박 이렇게 걸려있는 사이트에 애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번 돈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이고 뭐고 이 난리를 치고 정치권까지 매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준석 타령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2024년 총선을 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리고 이 마수로부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문제일까? 여기서는 곽상도 같은 사람이 한 줄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시민들이 엄청나게 깨어있지 않으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깨어있어서 다시 이 나라의 금융과 주식시장과 정치가 깡패 소나기에 들어가는 꼬라지를 보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자각해야 돼요.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박정희가 만들고 싶어 했었던 나라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저는 이승만의 윌슨주의와 박정희의 산업 입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안 가르쳤어. 이놈의 나라는요, 대한민국을 안 가르쳤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산업 국가로 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속성으로 얘기할게요. 금융을 해외 민족에게 뺏기지 않고, 도소매와 금융을 국가 주도로 시민사회가 커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틀어잡고 육성을 했고, 맨 먼저 산업을 육성했고, 깡패 잡고 국가가 금융을 틀어잡고 도소매까지 사업자 등록하는 것까지 하면서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나라 빼고 동남아가 전부 다 화교가 여러분 60만 명이었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60만 명이었다고요. 그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10년 집권을 하니까 6만 명으로 줄어. 54만 명이 이 나라를 떠났다고. 동대문에서 포목상 하시던 분들은 동대문에서 포목상 하던 왕서방은 포목은 니네들한테 사업자 등록 내주지 않는다. 거기서 우리 아버지부터 해서 저 화교 3세예요.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서 우리 집안이 여기서 동대문에서 포목집을 몇 년을 했는데 안 돼. 니네는 도매업 하면 안 돼. 다 쫓아냈다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냐고. 깡패 내쫓고 그러면서 식당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안 내주면서 60만 명이던 사람이 이 땅에서 못 살겠다고 다 54만 명이 떠나게 만든 그게 박정희가 왜 그렇게 했고, 간단하게 요약하자고요. 산업을 키우고 도매, 소매, 금융을 만들어간 과정이었다고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냐고요. 딴 나라들 보세요. 딴 나라들. 와, 금융이 유대인이 다 잡고 있네. 뭐 어디가 뭐 아르메니아 저기 걔가 다 잡고 있네. 화교가 다 잡고 있네. 다 그러잖아요. 동남아를 봐도 그렇고 유럽을 봐도 그렇고 다들 그러잖아요. 우리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잡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깡패를 때려잡던 그 깡패 때려잡던 전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검사들이죠. 잘 돌아갔던 시스템이잖아. 깡패를 대한민국만큼 잘 잡은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 검사 병신들 만들잖아 지금.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벌어지는 쟤네들이 왜 저러는지 여러분
이 나라를 깡패 속으로 만들잖아. 쟤네가 지금 금융이나 기타 등등에서. 어떻게 근현대사 하는데 홍범도 김좌진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러다가 독립운동 어쩌고 저쩌고 전후사 하다가 퓨 해가지고 여기서 이승만 박정희 건너뛰고 민주화 운동. 그게 시민들 교양이야. 그러면서 지금의 일상, 지금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1945년 해방,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독립운동 백날 해봐. 지금 우리나라가 딴 나라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생기고 신탁통치가 됐건 뭐가 됐던 전부 다 식민지에서 해방됐던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 산업화를 성공하고 식민지 국가 중에서 이 정도 온 나라 있으면 5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산업, 금융, 교육, 의료, 유통 다 있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왜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 나라를 배우고 싶고 하고 부러워하냐고. 그 이유를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 너무 당연하게 도소매 그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딴 나라들 가봐. 도매, 소매, 금융. 동남아 가보세요. 다 화교가 잡고 있지. 60만 화교 그대로 냅뒀고 이정재 깡패 그대로 냅뒀으면 지금은 깡패와 화교들의 나라였을 거라고. 이 나라가. 박정희가 그런 꿈을 꿨다라는 얘기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우파들도 제대로 우파들도 그런 학습이 안 돼 있잖아. 그걸 기반으로 지금 꼬라지를 보고 이재명과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이 마약사범 이걸 보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쟤네들이 검경 수사권 조성 그리고 증권범죄 합수단을 맨 먼저 없애잖아. 추미애가 장관 되자마자 금융범죄 합수단을 없애잖아요. 증권범죄 합수단을. 그게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라고. 그게 진짜 박정희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깡패가 살아나고 중국 세력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에 마약이 퍼지고 금융이 개판 나면 그러면 박정희의 흔적이 사라지는 거야. 박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오토카즈님 감사해요. 오토카즈님 감사하고 아브라함님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정치의 고관여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2024년 총선을 대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대한민국으로서 기능하게 지킨다예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게 뭐냐? 우리가 밤에 꽐라로 술 먹고 엎어졌을 때 누가 나를 칼로 찌르고 내 몸을 다 난도질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어떤 나라에서 밤에 술 먹고 흔들리면서 걸어요. 미쳤지. 그럴 수 있다라는 치안의 믿음. 그게 대한민국다운 거예요. 깡패 새끼를 검사가 잡을 거라는 믿음. 깡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검사한테서 야 이 새끼야 내가 검사야 그러면 깡패 새끼가 어휴 어디서 깡패가 씨발 정치인이랑 해가지고 검사님 요번에 내가 승진시켜 드릴게 내가 한직으로 보내드릴게 이 지랄을 어디서 깡패가. 제일이님 감사하고요. 박지훈님 감사하고 유경아님 감사해요.
그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부수고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았냐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본능으로 알고 있는 거라고요. 본능으로. 우리가 왜 한동훈의 열강을 해요? 잘생겨서요? 뭐였어요?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한동훈 장관님한테 우리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나라를 이 나라답게 지키라라는 거예요. 네, 변호사님. 지금 제가 방송 중입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오늘 제 방송을 반드시 대통령실은 참고를 해서 국정 홍보의 방향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가 오늘 말한 거 교육 책자로 만들어서 박정희의 숨결 정도, 그러면 이준석 같은 인간들은 수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아니, 지금 우파가 살아나려면 이준석의 탄원서 같은 그런 유치한 역사의식이 아니라 지금 유재일 같은 역사인식을 가지고 좌파들의 지랄하고 민주화 어쩌고 지랄하는 거에 맞서서 박정희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 이 존만한 새끼들아, 이 배은망덕한 은혜도 모르는 대한민국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깡패 없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금융이 대한민국인 걸 도매와 소매, 그리고 금융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인 걸 당연하게 여긴 그리고 산업이 이런 중공업이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이 버러지 같은 대한민국 새끼들아, 박정희 고마운 거 알아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쌍방울 같은 거에 쌍방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 이런 이재명하고 맞서려면 그런 명확한 의식, 깡패 새끼들이 금융을 장악하고 주식시장을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이러는 거에 맞설 수 있는 이 시대의 의식이 그렇게 생겨야 된다고. 내가 이준석 탄원서 보면서 그랬어요.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우파의 지금 이 시대적 인식 자체가 이렇게 나이브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 좌파들을 상대하는 이런 애를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이준석 탄원서가 얘는 지금 이 시대를 모른다. 제 방송 보면 알잖아요. 아유, 이 철딱선이 이런 애를 가지고 이런 역사의식과 이 빨갱이 새끼들, 386 새끼들, 저 빨갱이 새끼들, 이러고, 지금 내가 저 새끼들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걸 쟤는 극우라고 인식할 거 아니야. 왜냐? 이준석은 제대로 정치를 공부한 적이 없거든. 이준석을 이기고 싶으면 극우 소리 듣는 사람들 내용이 너무 후져. 박정희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정확히 박정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돼. 리얼리얼님 감사합니다. 이준석 좌파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준석 또래는요 좌파 교육만 받았어요. 이준석 또래 그리고 저 40대 이하는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상도 우파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우파 생활을 했지.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런 걸 엘리트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일일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무지함에 그냥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동원을 했지 설명을 해주진 않았다고. 그러니까 광고하고 뭐 대한뉴스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무지한 백성들한테 이 정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 민족을 그렇게 끄집어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 자체도 근대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왜? 그것도 일본에서 배워서 그래요. 중공업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배웠지만 개인주의와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체험이 없었다고. 그건 박정희의 한계야. 그 박정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이라고. 지금 40대 이하는요, 여러분, 전부 다 좌파 교육만 받았어요. 역사 인식이나 민족거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예요. 제국 교육이 아니라 민족 교육을 시켰거든. 왜냐하면 우리의 자긍심이 너무 낮으니까. 자긍심 낮은 국민들을 동원하기 너무 힘드니까 민족 뽕을 주입하고 이순신 장군을 막 홍보를 하고 우리 뭐 세종대왕님을 우상화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 민족도 그렇게 병신 같은 민족은 아니었어. 조선 비판하지 마. 국민들한테 민족 뽕을 주입한 게 그게 저 386 민족 해방 세력들을 길러내는 에너지의 근원이 된 것도 그거는 박정희의 실수지. 그런데 그 실수는 우리가 극복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세계 제국을 GVC 세계 가치사슬 체계가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이 대상업국가 대무역국가 대한민국에 걸맞는 버전으로 박정희를 재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 대한 미화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만 해요. 현재를 옛날 뭐 터키가 여러분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 대제국 그런 얘기를 할수록 여러분 러시아가 대제국 얘기할수록 지금 꼬라지가 영 아닐 때 옛날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꼬라지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돼요. 리비나님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님 감사해요. 민족교육이 우파교육이라고요? 그거는 후진 국가들 독일이나 러시아 같이 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국민 국가 이렇게 하면서 그 국가를 네이션을 확장하기 위해서 종족주의를 끌어들인 거고 네이션을 확대하기 위해서 식민지가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슬라브족, 게르만족이 사는 나라들 배 타고 식민지가 아니라 유럽 내에서 종족 타져가면서 국가를 키우려고 했었던 방식인 거고 영미의 사고방식엔 무역과 교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너무 독일을 좋아해서 문제야. 우리 지금 사고방식에선 영미권 사고방식과 여러분 상업과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어요. GVC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석유 어떻게 구해오지? 우리 물건 어떻게 팔지? 가스 어떻게 구해오지? 식량 어디서 사올까? 그렇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걸 어떻게 구해오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팔까?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영미식 사고방식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명예회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맨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명예회복한다라는 전선을 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쟤네들은 그 인물을 바람을 피웠네, 플레이보이였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선을 치거든요. 이승만을 명예회복을 시키고 싶으면 여러분 뭐부터 해라? 윌슨주의부터 배워라는 거예요. 윌슨주의. 전술을 바꿔라. 우파여 제발. 내가 좌잘알인데 여러분들 지금처럼
헤딩을 하면 좌파한테 100% 집니다. 이승만이 미국을 패권국 미국의 동맹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그 초석을 이 나라의 초석을 다진 거예요. 이승만은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고 박정희는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 길을 깔고 물류가 흘러가는 항구와 중간중간 물류센터들의 도매 소매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일본인도 내보내고 화교도 내보내고 상업적 이게 전혀 안 돼 있던 사람들이 도매 소매 금융까지 할 수 있는 나라로, 그리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나라로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많아.